자, 오늘 살펴볼 문법은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라고 먼저 써보세요. 제목에 수동태. 자, 수동태는요, 어떤 거냐, 언제 사용을 하냐라고 하면은 주어가 동사의 행위의 주체자가 아니라, 행위의 주체자가 아니라, 대상일 때 사용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혹은 어떨 때도 사용하냐면요. 주어가 그러니까 이 동사를 한 사람, 동사의 내용을 직접 한 사람이 누군지 모를 때, 동사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을 때. 그때도 우리가 수동태를 사용해요. 괜찮나요?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주어가 있고 예를 들면 동사 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능동을 쓸지 수동을 쓸지 모르겠어요. 물음표 물음표. 자, 이런 느낌일 때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자,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냐면요. 만약에 주어가 있고 동사를 이제 하나 준 거야. 동사를 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수동태를 써야 될지 능동태를 써야 될지 헷갈릴 때. 능동태는 그냥 우리가 원래 얘기하는 그냥 문장들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 하는 거. 자, 요럴 때요. 어떻게 해보면 좋냐면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주어가 동사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맞는지 혹은 주어을을 동사하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한번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위에가 좀 더 적절하다. 그러면 능동태로 사용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밑에가 더 적절하면 수동태로 사용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편해져요. 괜찮나요? 자, 요게 하나. 요게 이제 분별법 1번이에요. 분별법 2번이 뭐냐면 자, 수동태는요, 사실 이제 능동태의 목적어 자리에 있던 친구가 주어 자리에 온 경우입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앞으로 빠진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럼 뒤에 있어야 되는 목적어가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주어 동사 써 있고 여기에 목적어라고 하는 친구 명사가 하나 더 있다. 그러면 요 동사 자리에 능동태형을 써야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아닌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IO, DO 해서 4형식은 목적어가 2개죠. 그런 경우에는 여기 명사 자리에 명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다? 여기 뒤에 명사가 있으면 뭘 확률이 굉장히 높다? 능동태를 써야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능동태로. 자, 주어 동사하고 뒤에 아무것도 없다. 혹은 전치사구가 있거나 전치사구는 뭐예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전치사구라고 얘기해요. 자, 전치사구가 있거나 아니면 뭐 부사가 있다. 그러면은 뒤에는 지금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뭐로 쓸 확률이 되게 높다? 동사 자리에 수동태로 써야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괜찮나요? 자, 이게 분별법 2가지고요. 그러면 자, 지금까지 뭐만 봤어? 수동태는 언제 사용하고 분별을 어떻게 할지, 수동태를 쓸지 아닐지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봤어요. 그럼 이제 수동태의 형태를 봐야 됩니다. 수동태는 어떻게 생겼어? 라고 물어보면 자, 형태는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냐면 비동사 플러스 pp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비동사 플러스 pp. 괜찮아요? 자, 요런 친구. 주어, 비동사, PP 이렇게 있는 친구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은 해석은요. 위에서는 판별법이었고 해석을 할 때는 주어가 동사 되다, 동사 당하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됩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우리 또 이제 이어가지고요.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 문장으로 바꾸는 법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반대로 수동태 문장을 여러분은 능동태로도 바꿨을 줄 알아야 됩니다. 왔다 갔다가 잘 되어야 이번 시험에서 고득점을 노려볼 수 있어요. 변형하는 법을 먼저 봅시다. 능동태에서 수동태로 가는 방법. 자, 능동태 문장이 있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다 칩시다. 이런 경우에는요. 수동태로 갈 때는 자, 일단 그림으로 편하게 한번 볼 거예요. 목적어 자리가 주어 자리로 옵니다. 동사는 비동사 플러스 pp의 형태로 변형해서 동사 자리에 쓸 거고요. 주어 자리에 있던 친구는 제일 뒤로 보낼 건데 by 주어 이렇게 써줄 거예요.
괜찮나요? by 주어. 그러면 요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거 말로 풀어서 다시 써볼게요. 어떻게 바꾼다? 먼저 동사 자리, 동사래요. 미안. 목적어 자리에 있던 단어를 먼저 써요. 자, 목적어 자리에 있던 단어라고 했는데 누가 여기 있었어요? 명사가 있었겠죠. 명사를 주어 자리에 먼저 쓰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힘이 있었어. 그러면 먼저 쓸 때 뭐로 바꿔 써야 돼요? he로 바꿔 써야 되고요. 뭐 her이 있었어. 그럼 뭐로 바꿔 써야 돼요? she로 바꿔 써줘야 됩니다. 주격에 맞춰서 주어 자리니까 주격 인칭 대명사로 바꿔 써줘야 돼요. 괜찮죠? 요게 하나. 두 번째는요. 동사를 쓸 건데 동사를 비동사 플러스 pp의 형태로 변형해서 써요. 자, 변형해서 쓸 건데 자, 뭐를 또 봐야 됩니까? 변형해서 쓸 건데 뭐 시제는 그럼 선생님 어떻게 맞춰요? 하는데 비동사 플러스 pp에 시제나 수일치는 비동사랑 할 겁니다. 여기에 시제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현재 시제다. 현재 시제였다. 그러면 MR, is 중에 하나 쓰고 PP. 과거 시제다. was, were 중에 하나를 쓰고 뭐에 맞춰요? was, were이나 MR, is 다 주어에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PP. 그 다음에 미래 시제다. 그럼 뭐 써요? will be PP. 이렇게 쓰는 겁니다. will be PP. 그러면 선생님요, 그 조동사, will 말고 또 다른 조동사가 있으면 어떡해요? 조동사가 있는 동사는요. 조동사는 원래 뒤에 뭐 써야 돼? 동사, 원형 써야 되죠?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pp입니다. 두 개를 합치면 조동사하고 비동사의 원형은 be죠. 그다음 pp 그대로 오니까 조동사 be, pp가 되는 거예요. 조동사가 있는 문장은 조동사 be, pp로 써주면 되고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다음에 또 만약에 진행 시제랑 합친다. 원래 진행 시제였으면 어떻게 해요? 진행 시제는 비동사 플러스 ing예요. 네,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pp죠. 이렇게 합치면 비동사하고 비동사의 ing형 being, pp 이렇게 쓰는 겁니다. 비동사 being, pp 이렇게 써줘야 돼요. 괜찮나요? 자, 누굴 조심해야 돼? 뒤에 pp는 그대로 써야 됩니다. pp는 한 번도 변형되지 않아요. 이렇게. 오케이? 한 번도 변형되지 않습니다. 요거 조심해야 돼요. 괜찮죠? 자, 여기는 긍정문일 때, 그럼 부정문일 때는, 자, 뒤에서 한 번만 더. 그것도 마저 좀 볼게요. 부정문이면요, 만약에 어떻게 써야 돼? 자, 비동사가 있는 문장에서 부정문은요, 비동사 뒤에 not을 씁니다. 그래서 비동사, not, pp.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부정사라고 썼네요. 미안합니다. 부정문이라고 써야 돼요. 비동사 not pp, 비동사 not pp 이렇게 써야 되고 자 만약에 비동사 not pp인데 조동사가 있는 문장이었어. 조동사가 있는 문장에서 부정문을 쓸 때는 조동사 not 하고 be pp 이렇게 써주면 돼요. 조동사 not be pp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괜찮나요? 그러면은 선생님 진행 시제 아까 더했던 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비동사 not being pp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비동사 not being pp. 오케이? 괜찮나요? 자,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그러면 의문문이면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본다면 의문문. 자, 의문문은 어떻게 해요? 라고 한다면 의문문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비동사를 제일 앞으로 쓰고 주어 쓰고 pp 하고 나머지 뭐 더 쓸 거 있으면 쓰고 물음표. 조동사가 있으면은 조동사 주어 be pp 물결, 물음표 이렇게 써주면 돼요. 괜찮죠? 괜찮나요? 자, 그럼 이제 또 3번으로 갑니다. 아까 2번 동사 바꾸는 거 얘기했고요. 그러면 이제 주어 자리는 어디로 가냐? 주어 자리에 있던 단어는 문장 끝으로 보내는데 어떻게 변형해서 보내요? by 목적격의 형태로 변환해서
문장 끝으로 보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by 목적격 누구에 의해서 해서 by는 뭐뭐에 의해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행위자를 굳이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뒤에서 누가 이걸 실제로는 했는지 설명을 해주는 방식이고요. 이게 생략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by 목적격 생략 가능한 경우. 언제 생략이 가능하냐면 자, 행위자가 일반인인 경우. 행위자가 일반인이거나 중요하지 않은 경우. 중요하지 않을 때라고 써볼게요. 중요하지 않을 때. 중요하지 않을 때. 그 다음 두 번째는 누군지 모를 때. 누군지 모를 때 못 써요. 행위자가 누군지 모를 때. 쓸 수가 없죠.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그래서 굳이 쓰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괜찮나요? 자, 그리고 여기 목적격으로 써야 된다는데 이 얘기입니다. by, she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어떻게 쓰라고? by, her 이렇게 쓰라는 소리예요. 괜찮죠? 자, 조금만 더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건 뭐가 있냐. 그러면 선생님 목적어 자리에 있던 친구가 주어 자리로 가는 방법이니까 사실 3, 4, 5 형식만 수동태 변환이 가능해요. 그러면 1, 2 형식은요. 1, 2 형식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자, 이 3, 4, 5 형식과 1, 2 형식을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은요. 동사가 자동사이냐 타동사이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뭘 알면 되냐? 자동사가 쓰여진 문장은 수동태 변환이 안 돼요. 타동사가 사용된 문장은 수동태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자동사를 몇 가지 좀 봅시다. 먼저 일어나다 라는 동사로 happen, occur, take place가 있어요. take place는 밑에 써볼게요. 이런 친구들. 그 다음에 나타나다 라는 동사 appear 있고요. 그 다음에 사라지다 disappear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다 라는 동사 remain 있어요. 자, 이 친구들은요 전부 되게 대표적인 자동사기 때문에 뭐가 안 된다? 수동태 변환이 안 된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괜찮나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그러면 또 by 대신 다른 전치사를 쓰는 친구도 있어요. by 행위자를 무조건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전치사를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요것도 봐야 됩니다. 자, 요거는 첫 번째 be interested in 이렇게 하면 뭐뭐에 흥미가 있다. 두 번째 be surprised at 뭐뭐에 놀라다. 세 번째 be filled with 뭐뭐로 가득 차다 라는 뜻이고요. 이때 be filled with은 사실 be full of로 바꿨을 수 있어요. 근데 이때 be full of는 반대로 얘는 수동태가 아닙니다. 얘는 수동태가 아니에요. 이 full이 그냥 가득 찬이란 뜻의 형용사예요. 그래서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be worried about 되겠어요. 그래서 뭐뭐에 대해 걱정하다. 그 다음에 5번 be tired of 자, 뭐뭐에 실증나다,
지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5가지, 최소 요 5가지,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근데 최소 요 5가지는 여러분이 기억하고 외워야 문제를 풀기가 조금 더 수월해질 거예요. 전치사 부분에 밑줄을 쳐놓고 맞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선생님이 하나만 더 볼게요. 진짜 미안해요. 딱 하나만 더 봅시다. 자, 왜 그러냐면 요거 보려고 하는 거예요. 5형식 문장이 이번에 나왔거든요. 네, 5형식 문장을 자, 수동태로 바꾸는 법. 자, 뭐 때문에 그러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5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목적격 보어는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보어고요. 목적어는 사실 하나밖에 없는 문장이에요. 그러면 주어 자리로 올 수 있는 누구밖에 없어? 목적어밖에 없습니다. 얘만 주어 자리로 올 수 있어요. 수동태로 바꿨을 때 그러면 동사는 be 플러스 pp로 써줄 거고요. 비동사 플러스 pp.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는요. 그대로 내려옵니다. 주어는 제일 뒤로 가서 by 주어 이렇게 쓸 거예요. 목적격 보어를 그대로 쓴다가 포인트예요. 그리고 또 뭐가 포인트다? 목적격 보어는요. 주어 자리에 쓸 수 없어요. 수동태의 주어가 될 수 없다. 아무리 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명사가 왔을지라도 주어 자리로 놓을 수 없어요. 여기 또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또 뭘 알면 좋냐면 만약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요. 동사 원형을 쓴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야? 동사가 사역동사라든지 아니면 지각동사라든지 했으면 우리가 동사 원형을 썼습니다. 자, 목적격 보어 자리에 요 경우에는요. 요 경우 자, 수동태로 바뀌어서 BPP 뒤에 옮겨 쓸 때는 to 부정사로 바꿔줘야 돼요. to 부정사로 변환해야 한다가 규칙입니다. 괜찮나요? 자, 요것도 알아야 돼요. 굿? 자, 그럼 하나 더. 사형식은 어떻게 써요? 라고 하면은 자, 사형식은요. 자, 주어, 동사, IO, DO의 규칙이 있습니다. 이때 자, IO, DO 둘 다 얘는 간접 목적어. 얘는 직접 목적어니까 둘 다 목적어는 목적어죠. 그래서 동사 자리에 미안해요. 주어 자리, 수동태의 주어 자리로 옮겨올 때요. 둘 다 뭐기 때문에 목적어기 때문에 누구를 앞으로 올 거냐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만약에 직접 목적어가 오는 경우, 요렇게 오는 경우 자, DO가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오고 여기가 주어, 그 다음에 동사는 BPP 하고 자, 어떻게 쓰냐면요. to, for, 오브 중에 하나를 쓰고 IO를 써줘야 돼요. 요렇게 누구에게, 그 다음에 by, 주어 요렇게 써주는 겁니다. 괜찮아요? 자, 뭐 기억하면 되냐면요. 직접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올 때는 마치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꾸는 것처럼 형식을 바꿔준 다음에 그 다음에 수동태로 바꾼다. 요렇게 기억해도 좋아요. 괜찮나요? 자, 하나 더. 그러면 IO가 주어 자리에 오면요. 주어 동사 IO, DO 있었으면 IO가 주어 자리에 오면요. 동사는 비동사 플러스 PP로 그대로 또 써주고 그 다음에 DO를 그대로 내려서 써주면 됩니다. 그러고 주어는 제일 뒤로 가는 거야. by 주어. 이렇게. 괜찮나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by와 같은 동사들은 IO가 주어 자리로 가면 쓰이면 어색해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뭐라고? 자, 요러면 어떻다? 요러면 by 같은 애들은 IO가 주어 자리에 오면 어색해요. 뜻이 어색하다는 건 뜻이 달라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아이오를 주어 자리로 옮기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런 것들은 해석해보고 체크를 좀 해보셔야 돼요. 자, 예시를 하나만 들어줄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My father, 내 아빠가요. bought, 샀습니다. 나에게 me, a car, 나에게 차를 사줬어요. 아빠가. 아빠 너무 감사해요. 저에게 차를 사주시다니 하고 차를 샀습니다. 그랬는데 만약에 봐봐. car를 주어 자리에 오면 a car was 과거 시제니까 bought, b-o-u-g-h-t. 자, buy니까 for 쓰죠. for me, 나를 위해 구매가 되어졌고요. 누구에 의해서? by my da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자리가 부족하네요. 조금만 왼쪽으로 빼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아무 문제 없죠. 수동태로 쓰였고요. for me 전치사구, by my dad 전치사구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주어 동사 이렇게. 근데 IO를 주어 자리에 써볼게요. I was bought. 나는 구매가 되어졌어요. 무엇을? 차를. 구매를 강요받았어요. 차를 구매하는 것을 강요받았어요. 누구에 의해? By my dad. 자, 위의 문장과 아래 문장의 뜻이 달라집니다. 자, 어떤 의미가 돼요? 아래 문장은 내가 산 거예요. 차를. 어찌됐든. 아빠가 강요해가지고 아빠가 내 손을 잡고 막 구매를 시킨 거야.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산 거고. 위에는 뭐예요? 차를 아빠가 나를 위해 사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문장하고 지금 첫 번째 능동태랑 두 번째 이 수동태 문장은 같은 문장인데 마지막은 의미가 달라져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석도 해보셔야 돼요. 오케이? 괜찮아요? 자, 오늘 수동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꼭 질문해보세요. 자, 고생했어요.